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난주 닷새 동안 내린 폭우로 전국에서 20명 넘게 숨지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전북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지만 삶의 터전 곳곳에 크고 작은 상처를 남겼죠. 자, 이런 가운데 잠시 주춤했던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상화되고 또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기상재해 맞춘 선제적 대응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 그만합시다는 반복된 기상재난, 전북형 재난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올여름 폭우, 폭염의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안전을 지킬 것인가 오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폭염도 문제고 폭우도 문제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 번갈아 반복되니까 우리 시민 입장에서 늘 불안하죠. 그때그때 땜질식 대응보다는 우리가 폭염, 폭우를 아우르는 종합 재난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니 우리 지자체별로 맞춤형 매뉴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폭우가 심각하죠. 왜냐면 침수가 진짜 잘 되거든요. 비 좀만 오면은 금방 잠긴다니까요. 불안하죠. 오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내려서 피해가 커지잖아요. 도로 침수나 하천 범람 걱정도 많고요. 이제는 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기상 정보도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진짜 위험한 더위잖아요. 주변에 온열 질환으로 병원 가신 분도 있어서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도 단순한 안내문 말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폭염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뜨거워서 야외 활동이 너무 힘들죠. 그나마 저는 에어컨이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데 농민이나 건설 노동자, 택배기사 같은 분들은 아무리 쉬라고 해도 생계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분들이 살인 더위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책이 있었으면 하고요. 또 지자체에서도 무더위 쉼터나 얼음물 제공 같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달라진 기후에 맞게 더 효과적인 대응책은 없는지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여름철 폭우와 폭염 대책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오택님 도민안전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의 이호수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전주기상지청 함태진 방재기상지원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오택님 실장님, 정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참 미약한 존재인지 이번 또 폭우를 통해서 이제는 극한호우라고 호칭을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전북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말 너무나 뼈아픈 아픔을 주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극한호우로 인명 피해가 거의 20명 정도 발생을 했고, 예. 재산 피해가 이제 경남 같은 경우는 이제 산청 중심으로 상당히 피해가 많았는데, 그렇죠. 한 2천억대 이런 정도 이상의 피해가 좀 발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공무원, 유관 단체, 자원봉사자들 다 포함해서 지금 이제 복구 현장에 이제 같이 땀을 흘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지역별 맞춤형 재난 종합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 예. 이제 가슴에 와 닿고요. 그래서 일부 지금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재해 종합 대응이라는 이런 큰 제목을 놓고 앞으로 그 업무를 조금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 그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여전히 이제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전북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인명 피해 제로, 그다음에 재산 피해 최소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함태진 지원관님 30년 넘게 기상청에서 근무하셨고 또 박사 전문가로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예측할 수 있다곤 하나 그 예측의 범위를 넘어서는 모습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어서 기록적인 폭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극한호우는 어떤 현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봤었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에 호우는 그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그 북쪽에 있는 한랭한 그 공기가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매우 그 시간이
장시간 지속되면서 극한호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기후가 변하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응결돼서 떨어지는 비도 많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안 오는 지역에서는 더 적게 가뭄이 드는 현상이 자주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참 우리 지역만 뭐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전국적인 피해 상황 속에서 작년, 재작년 뭐 익산, 용안이나 망성의 비 피해로 인한 농작물 현장을 다녀왔던 기억이 어제 같습니다. 이호수 본부장님, 뭐 가장 일선에서 바쁜 분들이 우리 소방대원분들이실 텐데 어떠셨어요? 이번 사태를 보시면서 본부장님으로서는. 네,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예. 올해는 이제 특히 저희들이 한 3년간 풍수의 출동을 어떻게 했는지 대응 사례들을 직접 다 한번 분석도 해보고 또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여름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는 건 이제 저희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제 TF도 가동하면서 저희들이 매뉴얼도 좀 준비를 해놨거든요. 예. 이번에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큰 피해가 없어서 예. 다행이고요. 언제든지 소방은 현장에서 직접 또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원의 안전관리라든가 맞습니다. 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 국민의 안전 최우선이고요. 우리 대원분들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두고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언제 그랬는 듯이 다시 폭염 속에서 온열 질환자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택님 실장을 중심으로 14개 시군과 각 기관의 지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여름 앞으로 이 폭염 온열 질환자 예방 활동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실까요? 예, 여름에 그 자연재난의 그 양상은 크게 이제 저희는 4가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호우,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폭염, 그다음에 이제 한 7월 말 8월 달에 이제 태풍, 그다음에 이제 휴가철에 주로 이제 물놀이 안전 그렇죠. 이렇게 4가지가 이제 그 중요한 그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관련된 거에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지금 종합 대책은 저희가 5월 15일까지 마련을 해서 지금 TF를 운영 중에 있고 말씀하신 온열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월 그 4일 안전 점검의 날을 만들어서 이제 그 도민 안전 의식을 제고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제까지 온열 질환자는 이제 한 106명 정도 발생했고, 이건 작년 대비 한 75명 정도 이제 많은 숫자가 늘었어요. 되겠습니다. 예. 사망자도 한 명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제 배부를 좀 하면서 그 대책을 마련을 해서 지금 시군하고 같이 지금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호우, 폭염, 태풍 그리고 물놀이 안전. 이호수 본부장님, 그제 제가 뉴스하면서요, 우리 임실 119 체험관에서 우리 아이들 물놀이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를 마련해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고 또 연습하고 인식하는 게 중요할 텐데 풍수해와 폭염 등의 재난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긴급 대응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관련해서 긴급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저희들이 그쪽에 이제 몰두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상특보가 폭염이든 아니면 폭우든 기상특보가 발령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상황 판단을 신속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재난 대응 체계를 가동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갑자기 지난번 같은 극한호우 같은 이제 그런 갑자기 발생되는 상황에 대비해서도 미리 저희들이 어떻게 소방력을 추가로 배치할 것인가 그런 어떤 투입 계획을 세워놔서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119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신고 접수가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실제 저희들 상황실이 지금 현재 수보대라고 해서 신고 접수 받는 곳이 한 16대 정도 전용 회선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지난번 극한호우 때나 또 이제 그럴 때 저희들은 그걸 79대까지 좀 확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작년에는 굉장히 유효하게 완주 지역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지난해 피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게 활동을 했고 이번에는 다행히 그렇게 피해가 갑자기 막 몰아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가지고 좀 다행이다 싶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항상 그런 준비를 이제 계속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호석 본부장님 취임하실 때 저희 이제 특별한 전북 톡톡톡에서도 방송을 했습니다만 여성 최초의 소방관이시고 네. 또 전북 최초 여성 소방본부장 전북에 오신 지 어느덧 1년이 이제 다 돼갑니다. 그렇죠? 네, 1년 2개월 딱 벌써 됐고요. 1년 넘기셨군요. 네네네. 그 우리 전북의 소방대원분들에 대한 칭찬을 방송 전에 하셨어요. 정말 네. 열심히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시는 우리 대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예. 이 시간에 좀 치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네. 대원분들 믿고 함께 가자는 취지에서요. 네. 이제 저희들이 소방 공무원은 한 3,456명 정도 되고요. 예. 거기에 또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이 그렇죠. 한 8,200여 명 정도 되십니다. 그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재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제가 와가지고 이제 주로 우리 대원들과 힘을 합쳐서 했던 부분들이 먼저 이제 119 신고 접수 이제 출동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좀 노후화됐던 부분들을 고도화해서 좀 이제 첨단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했고 또 이제 무인 파괴 방수차라든지 그런 첨단 소방 장비도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폭우하고 폭염에 대응해서 이제 그동안은 지원 부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대응 매뉴얼도 다 정비를 해서 그 재난 대응 역량이 좀 강화됐고요. 또 이제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제 지금 좀 중점을 두고 가는 부분들이 그 119 구급 활동이 이제 전체 출동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구급 활동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시스템적으로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119 상황실 안에 119 구급 상황관리센터를 별도로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방서별로 구급팀이라고 해서 구급에만 전담할 수 있는 행정부서를 설치해서 또 저희들이 이제 돛단위에서는 거의 처음 운영하다시피 하는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보건의료과하고 또 도내 큰 의료기관들과 다 협업을 해서 그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환자를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는데 그런 병원과 현장과의 그 연결 고리를 만들어서 지금 좀 정밀화했고요. 또 이제 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심내혈관 질환이 중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전북도의 심내혈관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이제 큰 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구급 상황관리센터가 그 안에서 정말. 중심 운영 기관으로 좀 운영이 돼서 전북형 응급의료 체계 확립에 큰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우리 소방대원분들이 함께하고 계셔서 꼭 이분들 뵈면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과 말씀 꼭 전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도 재난 주간 방송으로서 항상 늘 기상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후. 얼마 전 KBS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앞으로 온도가 2.6도가 올라갔을 때 태풍 발생 가능성이 40%가 늘어난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그런 프로그램의 방송을 보면서 이게 이제 현실이 됐구나. 아까 우리 오택님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호우, 폭염 다음에 이제 곧 태풍이 또 올 텐데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방재기상 지원관으로서 우리 함태진 지원관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먼저 소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더 다른 말씀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방재기상지원관은 기상청의 기상 전문가가 전라북도에 파견되어서 기상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같이 극한호우나 위험 기상의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피해를 줄이는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 금방도 얘기가 나왔지만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전북 지역에 매우 많은 비가 내렸을 당시에 이제 비구름대 이동이나 또는 예상 강수량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난 예방을 위하여 가지고 기상 자문을 통해 도우 대응을 지원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상청과 또 도의 행정 그리고 저희 KBS와 함께 유기적으로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예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7월 21일 전국의 폭염경보 올해는 6월 17일에 발표됐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그렇게 더 빨리 이 폭염경보가 지금 발동이 된 거고요. 14개 시군의 폭염 일수는 전반적으로 여러분 증가했다고 합니다. 장마는 6월 중순으로 앞당겨졌다가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불규칙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좀 미리 예측해야 되겠습니다. 지원관님. 예, 그렇습니다. 앵커님 말씀처럼 그 기존의 날씨 패턴이 기후변화로 해서 매우 달라졌습니다. 그 기후변화가 지목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여름철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고 또 비 오는 날 자체는 줄어드는 반면에 한 번에 그 많은 비가 쏟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는 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장마 패턴 또한 점점 불규칙해지고 있습니다. 장마 시작 시기와 지속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이번처럼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시작되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기후의 불안정은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현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더위가 빨리 찾아온 이후로는 초기에 장마가 짧게 끝난 데다가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았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상층에는 또 티벳 고기압이 우리 한반도 상공을 덮으면서 한반도는 마치 두꺼운 이불을 덮은 것처럼 그래서 뜨거운 공기에 갇혀서 이른 시기에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예. 또 끝으로 말씀하신 그 한반도에 북상하는 태풍은 연 평균 2.3회 정도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크게 확장하면서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한반도에 태풍이 한반도 부근까지 북상하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걱정입니다. 이제 태풍 2.3회인데 태풍의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는 말씀에서 대비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자, 폭우, 폭염, 태풍 나눠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폭우 관련된 내용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수 본부장님. 네. 전국에 20명 넘게 사망하는 사고 피해가 있었고요. 주택과 도로 침수됐고 정말 무섭게 쏟아져 내리고 범람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확인했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나마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가 피해가 타 시도에 비해서 시군에 비해서 적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접수도 하고 신고를 받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또 대응을 했는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북소방은 이번에 호우 경보하고 호우 주의보가 내려졌던 그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요. 인명 구조는 5건에 16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무 제거 등 위험 요인에 대한 그 안전 조치가 160건에 수행하는 등 그 소방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최근 2년간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라든가 고립 등 그 폭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고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그 단시간에 집중되는 국직성 호우가 크게 늘어난 양상이었습니다. 풍수의 출동을 저희들이 현황을 좀 보니까 2023년도에 503건에서 지금 24년에는 630건으로 약 25% 정도 증가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그 강풍에 쓰러진 나무 제거와 배수 지원이 전체 활동의 75%를 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강풍 피해 현장에서 또 나무를 제거하는 거는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게 구조물들과 좀 긴장감 속에서 수행되는 좀 고위험 대응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대원들의 어떤 집중력하고 판단 또 팀워크들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현장 대원들 한 360명을 나무 제거하는 실제적인 그런 이제 실무 교육을 다 좀 일수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돼서 사용하는 장미 숙련도라든가 또 본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강화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특별한 안전사고 없이 잘 업무를 좀 수행했던 것 같고요. 또 산사태나 이제 급경사지 물론 도민안전실 또 시군 구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위험도가 있는지를 또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인명피해 우려 지역 한
95곳에 대해서 순찰을 좀 강화했고요. 또 이제 반지하 주택이라든가 지하차도 같은 데는 84곳 정도 되는데 현지 적응 훈련을 미리 다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명구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동선을 갖고 갈 건가, 장비 투입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점검하고 또 만나는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내도 좀 해드리고 행동 요령, 대표 요령 이런 부분들을 좀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신고 접수가 막 몰릴 것을 생각해서 이제 수부대도 더 늘렸고 또 이제 ARS라든가 콜백 시스템 또 문자로 신고하는 그런 신고까지 함께 운영해가지고 신고 접수를 좀 이제 분산시키고 또 그게 분산이 되면 혹시 상황 관리가 안 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공유하는 시스템까지 다 갖춰가지고 준비했고요. 또 상황실에서는 이제 사전에 실전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 상황실 운영 훈련을 해서 우리 119 저 비상 단계별로 우리가 대응하는 거 또 유관기관하고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자원 동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방의 것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 협조를 해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까지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해서 이번에 이제 준비한 만큼 저희들이 잘 대응했다고 보고요. 이번에 이제 실효성 있는 분석을 또 한 번 해봐서 앞으로 더 어떤 재난이 왔을 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보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소방대원 분들이 거의 만능이 되시겠습니다. 나무 제거하고 올라가서 그거 어렵고 위험한 일인데 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제 구성이 돼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비상 단계별로 이제 대응을 하시게 될 텐데 오통일 실장님, 뭐 지금 비상 2단계 상향 조정에 대응해 왔어요. 그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대책들이 세워져 있는지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시 비상은 이제 그 기상특보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고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폭염 어제는 폭염 경보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그게 내려졌는지 모르겠는데 기상특보가 어쨌든 발령이 됐을 때 이제 1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의보가 우리 도내에서 3개 이상 또는 경보가 하나 이상. 그다음에 행정부 이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보가 3개 이상, 주의보가 이제 7개 이상. 그다음에 그 도지사님께서 이제 가는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도내 경보가 이제 7개 이상 이런 식으로 그 구분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대상 범위 역시 이제 그 계속 그 우리 재난 안전실 말고도 이제 다른 뭐 농업 관련된 농림구, 그다음에 산사태 관련된 산림구, 그다음에 하천 수위 관련된 환경구, 그래서 관련된 국들이 이제 그 대응할 수 있는 인력들이 계속 이제 커지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예방에 있어서도 우리 인공지능 기반의 재난관리 체계를 아마 도입하고 이 부분으로 방향성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이제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현 주소에서도 이런 AI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좀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도입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키스티의 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만 여기가 이제 슈퍼컴퓨터를 한 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그 만든 그 재난 대응 프로그램 중에 이제 도시 침수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14개 시도를 이제 그 디지털 트윈 같이 이제 그 가상의 이제 지형을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만약에 이제 조건값을 이제 이 지역에 한 30mm 정도 비가 오면 어디가 침수가 되는지를 이제 그 화면상에 이제 보여주는 뭐 그런 시스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난 제가 3월달에 그 기관을 방문해서 그 시스템을 우리 도에 좀 운영을 좀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도하고 시군 그 담당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근데 다만 아직은 이제 그 우리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 범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전북형으로 바꾸려면 관련 데이터를 조금씩 이제 보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강이 아마 제 생각할 때는 올해 내년까지는 계속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고 치면 이 시스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예측력을 높인 상태로 우리한테 정보를 준다고 치면 우리가 재난 대응하는 이제 도하고 시군 공무원들이 그 정보를 놓고 어떻게 이것을 방어를 할 거냐 아니면 대응을 할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그 촘촘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고 그만큼 그런 것들이 그런 노력들이 모아진다고 치면 이제 피해 규모라든가 피해 건수를 이제 줄일 수 있는 예, 여지가 그렇죠. 이제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익산 이제 사례를 작년 재작년 피해가 있어서 피해 경험에서도 배운 노하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배수 시설이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극한 호우가 내렸을 때는 이것이 되지 않는데 이미 이제 농가들 입장에서도 직접 이제 농수로의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고 정말 대책들을 미리미리 잘 실천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각 농가들의 또 배수 펌프 시설을 통해서 미리미리 물을 내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이번에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익산의 그 망성, 용안 이쪽 이제 금강에 접해 있는 이 그 농경지 같은 경우는 극한호 그러니까 시간당 100mm 이상이 이제 2023년, 2024년 두 번 그 이번에 맞습니다. 거기가 피해를 입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비닐하우스가 집적지인데 이제 그 연간 그때 2023년에 약 4,800동 정도, 2024년에 약 5,200동 정도, 한 5,000동 정도가 다 침수가 됐고, 예. 그 특별 재난 지역도 이제 선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쪽에 만약에 똑같은 피해가 이번에 올 수 있다고 보고,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을 이제 시, 그다음에 도, 그다음에 행안부가 이제 같이 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했던 것들은 이제 그 배수 펌프장, 그러니까 거기가 침수가 됐을 때 이게 빠른 시간 내로 그 물을 갖다가 이제 그 빼내는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농작물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기에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배수 펌프장 자체를 이제 용량을 이제 거의 2배 정도 늘렸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금강하고 이제 거기 소위 이제 삼복천이라고 지방 하천이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하천 자체가 이제 금강에서 유입되는 물을 견디지 못하고 범람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위에 그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이제 방어막을 하는 설치하는 시설. 예. 그다음에 여기 물을 연동 제수문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그 전에는 이제 이 하천에 이제 물을 막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 움직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갇힌 상태에서 물이 빠져버렸던 건데 이걸 연동 제수문을 설치해서 물이 밑으로 더 흘러갈 수 있게 이제 그런 여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시설을 지금 단기, 중기, 장기에서 약 9개 시설에 1,500억 규모로 지금 확정돼서 단기적인 대책 아까 말씀한 배수 펌프장, 그다음에 연동 제수문, 그다음에 각종 주위의 방어 시설 이런 부분을 좀 하고 그다음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 같은 경우는 지금 2027년까지 실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확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함태진 지원관님,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뿌립니다.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 도민 입장에서는 이 비가 얼마나 더 많이 올지, 얼마나 이 피해가 불어닥칠지를 예측할 수 없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문자 메시지로 저희가 이제 주의보 경보를 받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 문자에 대한 신뢰 그리고 문자를 받고 이행에 옮길 수 있는 의지가 얼마나 있을까. 사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좀 강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기상청에서 이렇게 우려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때 우리 이제 행정을 통해서 받았을 때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그 단계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기상청에서는 올해부터 호우 재난 긴급 문자를 이제 전 국민에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긴급 재난 문자가 과거의 문자하고 틀린 시스템이 뭐냐면은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돼 있고 위치 기반에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라북도 완주군 위치 가 있겠다면은 내가 있는 지점에 관측 자료를 통해서 이 지점에서 호우가 발생했다.
했을 때 저한테 문자가 오는 겁니다. 주소지가 아닌 내 위치 기반으로 해서 문자가 오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문자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문자는 예. 알림음이 있습니다. 예. 대시벨 알림음이 있어서 이 기존의 문자는 문자만 가게 되지만 이 문자는 알림음이 있어서 기존의 문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확하고 신속하게 위험을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 알림이라는 건 알람처럼 뭐 이게 울린다는 말씀이세요. 일정, 경보 축으로.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시면 내가 현재 위치한 곳, 내 주소지가 아니고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위치한 소지한 곳의 상황을 전달한 문자 메시지이기 때문에 더 심각성을 좀 인식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예보가 아니고 실제로 내린 관측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느 만큼의 비가 왔는지, 즉 예를 들면은 누적 강수량이 50mm 이상이 되거나 또는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또는 시간당 72mm의 그 많은 강우량이 예상될 때 관측이 될 때 그 실제로 그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개인에게 발송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지금 뭐 글램핑을 하다가 캠핑을 하다가 숨진 분들이 계셔서 사실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분들이야말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환경과 위치가 어느 상황인지를 감지가 안 됐을 때, 물론 육안상으로는 뭐 비가 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 이제 기상청에서 보낸 이 긴급 재난 문자는 더욱더 각별히 좀 더 챙겨봐야 되겠고 빨리 대피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지역에서는 그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되겠고, 특히 산간 계곡에 야영해서 캠핑하시는 분들은 계곡의 급류가 내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만은 불과 몇십 초면은 제 눈앞에 닥치기 때문에 이 재난 문자를 받은 곳에서는 야영이나 계곡 등 이런 곳에 출입을 반드시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태님 실장님 방송 전에도 이 말씀 한번 나눴는데 우리 이제 군 단위, 면 단위로 갈수록 독거노인 분들 계시고 평균 연령이 뭐 70세, 80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내가 70년, 80년 살면서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비가 이 정도 오는 걸 가지고 뭘 대피를 하라고 하느냐. 자의적인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어르신들이 정말로 거동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대피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마을 이장님들의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더욱더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재난 관리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명 피해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했을 때 그 재산 피해 부분은 죄송합니다. 재산 피해 부분은 이제 미리 그 어떤 방어 시설이라든가 뭐 어떤 그 조치를 취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인명 피해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재난에 유급한 순간에 그 피해 지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만이 옮기셔야만이 이제 그 피해를 이제 막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그 재난상, 그러니까 홍수주의보가 있다든가 홍수경보가 있다든가 산사태 그 취약 지역에 그 산사태 경보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까 그 함태진 지원관님 말씀처럼 이제 기상청에서 이제 긴급 문자가 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되게 움직이셔야 맞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중앙 단위에서 이게 그 대개는 이제 이런 경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현실에 가게 되면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직 그런 그 위험성이 없는데 왜 움직여야 되냐라고 이제 반발을 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생각에는 그게 뭐냐면 그 순간에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만약 이 상태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위험 상태가 되면 이게 갑자기 위험해진다는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조금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해 주십사고 요청을 드리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관철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소방본부 본부장에 계십니다만 소방하고 이제 경찰은 이제 같이 가서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이동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그 미래에 대한 얘기는 모두 다 모른다는 전제 속에서, 그렇지만 위험이 닥칠 수 있는 상태를 방치하는 것보다
이 생명을 지키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깊은 같은 그 협력하는 그런 그 분위기 이런 것이 돼야 결론적으로는 그 인명 피해를 그 최소화를 할 수가 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산사태나 산불이나 폭우, 폭염 속에서 위험한 상황이 불어닥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시면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걸 이제 생활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더 놓고 말합시다. 반복된 기상재난, 전북형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있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의 이호숙 본부장, 전주기상지청 함태진 방재기상지원관, 전북특별자치도 오택림 도민안전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폭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호숙 본부장님 말씀 듣기 전에 함태진 지원관이 폭염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기온이 33도 이상이어야 됩니까? 예, 체감 온도가 33도. 체감 온도. 네, 예. 그리고 요즘 계속 그 장마 있기 전에 계속 폭염이었어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몇 년 전이었죠? 2018년. 폭염일수가 최대 60일 가까이 갔던. 2018년이었습니다. 아, 정말 뭐 밤낮 할 것 없이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자, 그래서 폭염특보가 7월 말 반복되게 됐을 때 전국의 기상 예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 부분 좀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올해 7월 초부터 폭염이 됐습니다. 이 예. 폭염이 2018년도 기록을 그 전국적으로 모두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기준으로 올해 폭염 일수가 역대 1위였는데요. 다행히 이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비가 오면서 그렇죠. 더위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비가 그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다시 확장이 되면은 폭염 현상이 다시 반복적으로 나타날 걸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태임 실장님 말씀대로 106명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이호수 본부장님,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내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이럴 때 또 등산하셔서 또 뭐 숨지는 사망 사고도 있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물가에서 순환 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참 폭염도 역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부분 좀 더 언급해 주시죠. 네. 진행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올해 전북 폭염 상황은 예년보다 좀 심각한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일찍부터 기온이 33도를 넘는 날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 관련 신고가 그 119로 그 매일 여러 건씩 접수가 되었었고요. 폭우가 내렸던 그 지난주를 지나고 나서 일별로 한 10여 건 정도의 평균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최근 그 5년간 도내 구급 출동, 그냥 온열 질환 관련해서 구급 출동이 총 778건이었거든요. 요건 이제 한 해 평균으로 나눠 보면 한 156건인데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 80건이었는데 2024년에 271건으로 무려 23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올해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상황 보고서를 저희가 받아보니까 7월 23일 06시 기준으로 151건이 지금 벌써 발생을 했거든요. 폭염 대응 기간이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를 감안을 한다면 아마 지난해보다 훨씬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발생 시간은 보통 이제 가장 덥다는 한낮 12시부터 그다음에 오후 6시까지가 이제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장소는 논밭이라든가 또 건설 현장 또 이제 공장 등 외부 작업장에서 쓰러지는 그런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좀 안타까웠던 거는 지난 7월 7일 날 우리 구봉산을 등산하시고 하산하시다가 이제 쓰러지신 그분이 이제 결국 등산객이 사망한 그런 사고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좀 지금까지보다 더 관심을 좀 가지시고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폭염은 단순히 날씨가 덥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자연 재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단순 어지럼증이라든가 또 피로 이런 걸로 시작되지만 또 이 단계를 넘어서면 바로 또 열사병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거든요. 특별히 또 체온이 40도 이상 치솟게 되면 이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께서는 늘 강조드리지만 야외 활동 중에 본인이 이제
어지럽다거나 속이 그렇죠. 또 메스껍다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의식이 좀 흐려진다 이런 증상이 느껴지시면 바로 그늘로 이동해 주시고요. 예. 물을 좀 많이 섭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렇게 했는데도 증상이 계속된다. 그러면 무조건 119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판단과 또 행동이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오태경 실장님, 우리가 살인적인 더위라고 수식어가 더위 앞에 살인적이다 이런 사람도 가축도 뭐 작물도 피해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더위 먹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저번 해도 멀리서 찾을 게 아니고 주말이면 이제 시골에 아버지 계셔서 가는데 한낮에도 일하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제가 가서도 이렇게 지금 일하시면 쓰러지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늘 그렇게 해오셨던 분들이라 말씀을 잘 안 들으세요. 그러면 물이라도 자주 드시고 하시는지 걱정도 되고 뭐 저희 아버지도 예외가 아닌데 일단 이 농촌 현장, 산업 현장 또 배달 현장 이분들은 일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각별히 또 개인이 스스로가 좀 챙겨야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시스템과 시설도 마련이 되겠습니다만 우태경 실장님 또 강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전반적인 그 개인 안전 수칙은 이제 우리 그 이호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준해서 이제 그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가장 온열질환자 많이 발생하는 데가 이제 그 농촌 야외 작업장, 그렇죠. 그다음에 건설 사업장이거든요. 근데 건설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년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제 폭염에 대한 그 조치를 사업주가 하도록 의무화하는 이제 그렇죠. 법안 개정이 좀 됐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고용노동부 불용으로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그 개정이 돼서 올해 이제 7월 1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내용은 이제 그 한번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면 작업 시 2시간마다 최소 20분 휴식을 보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장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5대 수칙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대 수칙이라는 것은 시원한 물, 냉방 장치, 휴식, 그다음에 보냉장고 그다음에 119 신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8개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 규정에 만약에 그 위반됐을 때는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 뭐 처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 사업장 부분은 이제 이 규정이 시행되는 부분이 이행되는지 이제 우리 고용노동부 우리 도시군이 이제 계속 예찰 점검하면서 이제 계속 궤도에 나가면 될 문제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야외 그 농업 작업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상당히 그 개인적인 그 안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을 계속해서 저희들은 홍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제일 효과가 좋았던 것은 이제 자녀분들께서 이제 안부 전화 겸해서 이렇게 폭염 경보가 있을 때는 작업을 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또 한편 이제 우리 야외 작업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흥미로운 통계는 2015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농업 경영주 평균 연령이 65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68세 정도로 올라갔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70세 이상 고령자분들께서 농업에 여전히 현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45% 정도 이상 되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그 작업할 때 해마다 젊었을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이제 작업을 그 하시지만 근데 이게 몸이 조금씩 이제 덜 따라주는 거는 현실적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 그 평균 기온 자체도 그 계속 과거보다 또 올라가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걸 봤을 때 그 개인 안전 수칙을 더 잘 좀 이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좀 그 우리 자녀분들께서 이제 조금 그 안부 인사 겸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제 각별히 이런 폭염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좀 판단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태진 지원관님,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신다면서요. 앞으로 맞이할 여름 중에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좀 헛웃음이 나오는데 계속 더워진다는 것은 거의 거의 이치에 만질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예측해도 되겠습니까? 네. 어제 김제 강의가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제가 농담조로
늦게 태어난 게 죄다. 앞으로 계속 뜨거운 때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뭐 지금의 더위가 가장 덜 더운 여름일지 모른단 말 이게 이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은 지금보다 더 더운 날이 앞으로는 계속 지속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경고해온 지구 기온의 1.5도 상승이 실은 2023년에 깨졌고 그렇다면서요. 24년도에는 다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기후 변화가 이제 지속된다는 얘기고 또 미래에는 이런 더운 날이 평범한 날씨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기상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 감시 및 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 간 협력을 확대하고 그리고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늦게 태어난 말씀하신 저희 집에 있는 애들이 생각이 나는데 갈수록 어려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 정말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 또 우리 작물들에게 피해, 사람의 피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변화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대응해야 되고 각자의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것을 여러분 거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내용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방송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꼭 뭐 재난안전 주간 방송사가여서가 아니라 이제 어느 언론이든 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우 또 폭염, 태풍, 지진, 자연재난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결국 유기적으로 또 관계 기관들과 유관 기관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지속 가능한 전북형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지금도 제대로 구축이 돼 있습니다만 아마 더 협력하고 더 소통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택님 시장님 이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대통령께서 사실 이제 정확하게 아까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좀 해봐라라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지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마 총리실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이런 말씀이시고.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두 가지를 현재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재난산업진흥원을 설치하는 문제를 이제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어제도 이제 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이제 정부 측에 이제 요청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재난 대응 시스템 차원에서는 말씀드린 키스의 도시 침수 시스템을 그 부분에 지금 현재 호우 피해 도시 침수에 특화돼 가지고 이 시스템 운영되고 있지만 이 기본적인 이 플랫폼 자체만 있다고 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뭐 태풍이라든가 뭐 폭염이라든가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산사태라든가 이런 다른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언젠가는 여기 한 군데로 다 모아서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된 것처럼 이제 홍수라든가 산사태 주의보나 경보가 만약에 있으면 기상청에서는 이제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는 문자 메시지나 어떤 걸로 해서 이제 어느 지역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피시켜라라고 이제 저희는 문자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문자를 놓고 정확한 위치를 지도상에 보면서 그 주위에 하천에서는 어딘가 뭔가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옆에 하천 경보가 울렸지만 그 공교롭게도 그 옆에 산이 또 있는 건 아닌지 또 그 옆에 또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저희가 도내 595개가 있습니다만 그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 있는 건 아닌지 그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더 중요도를 판단해서 해당의 시군에 어떤 식으로 이걸 대처를 하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같이 대응책을 마련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게 약간 분절적이고 단편적으로 돼 있다라고 지금
지금까지 돼 있다고 치면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 묶어서 그걸 그 동시에 중앙에서도 보고 우리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 할 수만 있다고 치면 이제 소방하고 이제 그 그렇죠. 경찰에서도 같이 그걸 보면서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도 조금 대피 명령 수준으로 해가지고 좀 이런 게 이행이 돼야 결론적으로 인명 피해를 없앨 영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대응책 그다음에 그런 그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이번에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뭐 조만간 이제 국정과제가 발표가 될 그 예정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갖고 이제 그 관련 예산이라든가 관련 이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예. 자, 이호수 본부장님께 들을 말씀이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 뭐 폭염이 덥다만 해서 생기는 온열 질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덥다 보니까 이제 에어컨을 많이 사용해야 되고 전기 사용 급증하면서 누전 화재에 대해서도 또 우리 소방대원분들은 정말 곳곳에서 준비를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그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염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전기 사용량이 당연히 냉방기기 사용이 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냉방기기 현황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실외기 과열, 그걸로 인해서 또 그다음에 멀티탭이 과부하돼서 전기 화재 위험이 이제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거는 그 쪽방촌이라든가 노후 주거지 등의 그 이제 전기 설비가 좀 오래됐거나 아니면 누전 차단기가 좀 설치되지 않은 곳 이런 데는 작은 전기 과부하에도 화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늘 좀 염려되고요. 어떤 면에서 이런 곳에서는 또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냉방기기 사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또 폭염 피해가 또 우려되기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 조금 저희들도 고민이 좀 많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난 그 10년 동안에 우리 도내에 전기기기 화재가 얼마나 났나 보니까 1,007건 정도 났거든요. 그중에서 약 20%가 7, 8월에 집중된 걸로 확인이 됐고 또 이제 그 7, 8월에 나는 거를 또 분석해 보니까 에어컨이나 선풍기로 인한 그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어떤 여름철에 전기 화재를 정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셨다 좀 지켜주시기를 좀 권유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에어컨 실외기인데요. 통풍이 잘 되도록 주변을 좀 정리하고 또 직사광선에 이제 노출되면 굉장히 좀 열이 올라가서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가려주시고요. 또 먼지가 이제 쌓일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런 때도 이제 열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평상시 좀 먼지 털어주는 청소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멀티탭인데요. 멀티탭에 늘 언론에서도 화재 나면 얘기하지만 여러 개의 전자제품을 연결해서 쓰다 보니까 그게 과부하가 일어나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에어컨 같은 거는 이제 그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벽에 설치된 일반 멀티탭 쓰시지 마시고 벽에 있는 콘센트에다 하나만 꽂는 것, 그렇게 좀 하는 것들을 좀 생활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이제 혹시 전선이 좀 보기에도 좀 낡았다거나 또 거기 이제 콘센트에서 불꽃이 이제 살짝 잘못 꽂을 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탄 냄새가 이렇게 어디서 탄 냄새 난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바로 사용을 좀 중지하고 전문가에게 좀 점검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 또 냉방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생명을 지키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좀 점검하고 또 예방하는 습관이 올 여름을 또 전기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내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수 본부장님의 말씀은 마무리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고요. 우리 오택민 실장과 함태진 지원관님 간단하게 우리 도민들에게 이런 부분 좀 주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태진 지원관님. 폭염이 이제 그 자연 재난입니다. 그래서 이게 폭염 관련 정보를 기상청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기상 정보 시스템을 아마 고도화할 겁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정책, 자문 등 이제 기상청의 역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이 이제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감시를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예측 정보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택민 실장님.
네,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민생 경제 회복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제 안전 국가 이제 건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도나 시군 공공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하고 그 기후 변화 양상이 달라져서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제 그 기후 그렇죠. 일어나고 수치라든가 있습니다. 그런 통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치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인명 피해하고 재산 피해가 문제인데 근데 재산 피해는 이제 복구를 하면 되는 문제라서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인명 피해는 이제 그런 문제 문제죠.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희의 그 가장 큰 목표는 인명 피해 제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폭염 관련해서는 개인 안전 수칙을 좀 지켜주시는 거, 그다음에 호우 피해나 태풍 관련해서는 이제 인명 피해 우려지에 대피를 해야 되는 경우에서 최대한 좀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부와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고요. 우리 각자가 또 안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지시에 따라서 좀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주기상지청 함태진 방재기상지원관, 전북특별자치도 오택님 도민안전실장,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의 이호숙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